이 비디오는 역사상 가장 놀라운 발견을 통해 매혹적인 여행을 할 것입니다. 이러한 발견을 유지하는 비밀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발견하기 위해 우리와 함께 한번 세이버 이빨 호랑이. 세이버 이빨 호랑이는 오랫동안 멸종되었지만 종종 선사시대의 생물이 얼마나 강력한지에 대한 예로 인용됩니다. 2019년 6월 현재 우리는 그들이 항상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동물들이 어떻게 죽었는지 결정하기 위해 아르헨티나의 두 곳에서 사서의 호랑이의 두개골을 연구하고 놀라운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그들은 다른 세이버 치아 호랑이들에 의해 살해당했고 살인자들은 머리에 한 입으로 접었습니다. 연구를 마친 후 전문가들은 이제 송곳니 치아의 예외적인 힘 덕분에 짐승들이 또 다른 위대한 고양이의 두개골을 한 번에 물린 상태로 뚫을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두 경우 모두 두개골에는 눈 사이에 거의 직접 드릴링 마크가 있으며 다른 종의 치아가 완벽하게 맞습니다. 세이버 이빨 호랑이는 대부분의 시간을 맘모스와 다른 위대한 생물과 싸우는데 많은 시간을 보냈지만 영토나 생식 커플과 같은 것들을 위해 그들 사이에서 싸웠습니다. 그 싸움은 패자에게 빠르고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했을 것 같습니다. 2번, 이집트에서 파라오의 잃어버린 무덤의 발견. 조상의 미스터리 크레들인 이집트는 전례 없는 고고 학적 발견으로 세상을 다시 놀라게 했습니다. 영국과 이집트 고고학자 팀은 수천 년 동안 숨겨져 있던 파라오의 무덤 발견을 발표했습니다. 이것은 그의 유명한 아내인 헤트세프수트가 일어 서기 전에 짧은 기간 동안 이집트를 통치한 엑스비아야의 왕조의 군주인 토트모시스 II의 무덤입니다. 이 발견은 이집트 당국에 의해 바로의 역사적 관련성뿐만 아니라 실제 무덤의 진화에 대한 새로운 단서를 제공하기 때문에 최근 몇 년 동안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로 묘사되었습니다. C4로 확인된 그 무덤은 룩소르에 있는 유명한 왕의 계곡에서 약 2.5km 떨어진 발레시라는 작은 탐험 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부문에는 귀족과 여왕의 무덤만 포함된 것으로 여겨졌지만 설교자 한 잔의 토트모시스2라는 이름을 가진 카트리지의 발견은이 인식을 완전히 바꾸었습니다. 토트모시스2 무덤은 심한 악화 상태에서 발견됩니다. 그 벽은 거의 완전히 무너졌으며 한 번은 내부를 장식한 비문과 그림은 심각하게 손상되었습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 재난은 파라오 장례식 직후에 발생한 홍수로 인해 장례식 트루 사소의 많은 부분을 끌고 무덤의 내부 구조를 파괴했습니다. 손상에도 불구하고 고고학자들은 장례식하고 의식 대상 및 죽은 책에 속하는 상형 문자 비문이 조각을 회수할 수 있었습니다. 이 유물은 흩어져 있고 조각화되었지만 당시의 장례식 신념과 관습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 발견의 가장 큰 수수께끼 중 하나는 무덤 안에 큰 보물이 없다는 것입니다. 고고학자들은 홍수 후에 당시의 제사장들이 가장 귀중한 물건을 여전히 알려지지 않은 다른 은신처로 옮겨서 약탈자의 손에 떨어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토트모시스2의 미라에 관해서는 그의 행방은 이미 1세기 이상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것은 데이어 엘바하리에 위치한 왕실의 은신처인 툼디비 320에서 발견되었으며 세 번째 중간 기간의 사제들은 여러 파라오의 시체를 숨겨서 약탈하지 않도록 보호했습니다. 1881년에 발견되니 비밀 피난처에서 램시즈2, 세티-아이 및 토트모시스 3와 같은 전설적인 인물의 미라도 발견되었습니다. 토트모시스2의 미라의 재배치는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자연재해 후에 원래 무덤이 복구할 수 없는 것으로 간주되었음을 시사합니다. 그러나 최근 무덤 C4의 발굴은 장례식과 여전히 숨겨져 있는 다른 요소의 행방에 대한 단서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토트모시스2의 인물과 관련하여 이 발견의 중요성을 넘어 전문가들은 또 다른 매혹적인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들의 무덤은
왕의 계곡의 실질적인 무덤에 대한 모델로 사용된 것으로 보입니다. 건축 설계는 나중에 최신 파라오의 무덤에서 복제된 특성을 보여주며 이는 이집트 실제 괴사의 진화에 중요한 연관성이 됩니다. 이 발견은 또한 남편이 사망한 후 권력을 가정한 전설적인 파라오나인 헤트세프수트 레인의 새로운 창을 열어줍니다. 그녀는 토트모시스 II의 장례식의 건축과 조직을 감독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무덤의 연구는 그녀의 권력 상승과 이집트 역사에서 그녀의 역할에 대한 미공개 세부 사항을 드러낼 수 있었습니다. 이집트 당국은 이 발견을 수십 년 동안 가장 중요한 결과 중 하나로 묘사했습니다. 눈부신부가 발견되지는 않았지만 토트모시스 II의 무덤은 장례식의 진화와 실제 무덤의 건축 발전에 대한 귀중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이 발견은 또한 고고학자들이 고대 이집트의 신비를 파헤치려는 지속적인 노력을 강조합니다. 발굴이 진행됨에 따라 새로운 단서가 나타날 수 있어 이집트 역사상 가장 흥미로운 장 중 하나를 재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집트는 여전히 모래 아래에 무수한 비밀을 유지한다는 것을 계속 보여줍니다. 다른 숨겨진 보물이 발견될 것으로 예상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3번, 동물, 생물의 기원. 논리적 결론이 될 때까지 진화론을 따르면 모든 동물은 공통 조상을 가졌어야 합니다. 2020년 3월, 과학자들은 자신이 그 생물을 확인했으며 아름답지 않다고 믿었다고 발표했다. 그것은 5억 5,500만 년의 원시벌레이며 머리, 대기열 및 명확하게 정해된 대칭 측면이 있습니다. 인간을 보는 원시 방법은 육체에 쌓인 소화관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벌레는 같은 방식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화장실로 묘사하는 것이 더 정확할 것이며 화석은 호주의 토양 깊이에서 추출한 암석 조각에서 발견되었습니다. 화석은 살 한 알보다 크지 않으며 3차원 레이저 스캐너로 기소될 때까지 명확하게 연구할 수 없었습니다. 이제 이커리어 워라이어티어는 이름을 지어졌으며 가장 오래된 파터가 발견된 것으로 소환되었습니다. 그들은 건물 시대에 살았으며 지구상의 첫 번째 다세포 방식이 나타났을 때입니다. 이 시대의 대부분의 생물들은 선사시대의 대량 멸종 사건에서 사망했지만 이것은 적어도 1억 년 동안 살아남은 것으로 보이며 아마도 그 과정에서 미래의 동물 생활을 위한 길을 경주할 수 있습니다. 번호 4. 로어노크의 신비. 16세기 말 로어노크 섬에서 사라진 영국 식민지 주민들에게 실제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그것은 많은 소설 작품과 심지어 하나 또는 2개의 공포 영화의 문제였지만 2020년 2월부터 미국의 노스캐롤라이나의 2곳에서 고고학 작품 덕분에 최종 반응에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 식민지의 사라짐은 1587년에 공급품을 모으기 위해 영국으로 항해했으며 1590년에 돌아왔을 때 그의 오래된 집, 친구 또는 가족의 흔적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다시는 보지 못했습니다. 새로운 증거는 알 수 없는 이유로 정착민들이 내륙으로 이사하여 2개의 미국 원주민 공동체에서 호터라 섬에 있고 로어노크 부지에서 북서쪽으로 약 80km 떨어진 곳에 동화되었음을 시사합니다. 마지막 현장에서 금 실링과 가벼운 16세기 칼의 손잡이가 발견되었으며 해터러스 아일랜드에서는 유럽 출신의 구리 인곡과 아이언 바가 발견되었습니다. 이 중 어느 것도 우리에게 정착민이 왜 이사했는지 알려주지 않지만 마침내 그들이 어디로 갔는지 알려줄 수 있었습니다. 번호 5. 메갈로돈의 발견. 현재 미국의 노스다코타의 고생물학자들은 수백만 년 전에 지구에 부딪히고 종을 끝내는 소행성의 희생자들로 추정되는 선사시대 생물과 공룡의 묘지로 묘사된 것을 발굴하고 있습니다. 이 사이트의 대부분의 생물들은 약 6,600만 년 전에 함께 죽은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사이트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발견은 30m 길이의 메갈로돈의 유적이며 무게는 35톤입니다. 고생물학자에 따르면
이 메갈로돈은 예외적으로 잘 보존되어 있으며 소행성 충돌의 희생자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는 뼈는 마치 연마적인 제트 챔버에서 기소된 것처럼 보인다고 말합니다. 그러한 기술은 당시에는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분명히 불가능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존재하더라도 공룡은 그것을 운영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생물이 전체를 삼켜버렸고 더 큰 생물의 위 안감으로 덮여 있다는 설명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의문을 제기합니다. 어떤 종류의 공룡은 메갈로돈을 먹을 만큼 충분히 큰 일입니까? 6번, 작세네할트의 장례식 의식. 고고학자들은 2020년 9월 독일의 삭센앤할트에서 다음 발견을 했지만 아직 그와 어떻게 해야 할지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그것이 고대 게르만 무덤이며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약 1500년 전에 묻혔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그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매장의 상황입니다. 그들은 그것이 고대 숭배나 종파의 증거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6명의 여성의 골격은 무덤 중심에 있는 가마솥 주위의 원형 형성으로 배열되며 부족 지도자 또는 주님의 화장된 유적을 포함하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무덤의 다른 부분에는 희생된 동물의 뼈와 많은 양의 금이 있습니다. 무덤은 거의 퇴폐적인 분위기로 묘사되었습니다. 무덤의 소유자의 정체성은 알려져 있지 않지만 독일에서는 비슷한 것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 지역에 새로운 가금류를 건설하는 동안 실수로 깨지지 않았다면 전문가들은 결코 이 무덤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청동 가마솥에 있는 사람의 아내 나종은 무덤이 봉인되었을 때 살아 있었습니까? 어쩌면 우리는 결코 알지 못할 것입니다. 번호 7. 이라크 북부의 아시리아 조각. 안타깝게도 아이시스에 의한 시리아와 IIS의 일부 점령은 귀중한 역사적인 건물과 유물의 파괴와 상실로 이어졌습니다. 이제 아이시스는 그 땅에서 버려졌습니다. 고고학자들은 재난의 일을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때로는 완전히 새로운 것을 찾습니다. 예를 들어 여기에는 북부 이라크에서 밝혀진 오래된 아시리아 암석 조각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신화적인 짐승을 타는 초자연적 인신과 존재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파나는 약 2000년이 되었으며 2019년 말 페이더에서 듀억의 남쪽, 대수도인 베그데드에서 약 482km 떨어진 곳에 발견되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이전과 같은 조각을 발견했지만 마지막으로 비슷한 그룹은 200년 전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상하고 환영받는 발견입니다. 조각은 한때 채널이었고 구호와 같은 베이스 암석에서 만들어집니다. 이제 그들은 지구와 바닥에서 채널이 남은 바닥 아래에서 더 많은 등록과 조각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이트는 앞으로 몇 년 동안 더 많은 것을 드러낼 수 있었습니다. 번호 8. 프랑스 브리트니의 갈로 로마 빌라. 2016년 11월 프랑스 브리트니에 있는 랭엘서렌스 마을 근처에서 이란 일부 고고학자들은 거대한 갤릭 빌러로먼의 발견에 놀랐습니다. 빌라에는 기둥이 있는 갤러리로 둘러싸인 안뜰 주위에 여러 개의 U 모양의 건물이 있습니다. 안뜰만 1487 스퀘어 미터 이상을 덮습니다. 1세기의 마을의 장소는 아마도 렌스강의 놀라운 전망을 위해 그것을 선택했을 것입니다. 현장의 고고 학적 테스트에 따르면 이 부동산은 건물을 건설한 후 여러 번 연장되었으며 7세기까지 사용되었음을 나타냅니다. 아마도 도시에 남아있는 것 중 가장 인상적인 것은 399 스퀘어 미터 이상을 차지하는 욕실 단지이며 따뜻한 수영장, 추위, 소압과 및 사우나와 온수욕조가 포함된 켈테리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살았던 사람은 매우 부자가 되어야 하지만 그것을 식별할 것은 아무것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역사가들은 그것이 호기심에 고귀한 가족이라고 말하지만 우리에게 많이 말하지는 않습니다.
번호 9. 서카러의 세레페움. 그것은 고대 이집트 문명에서 가장 흥미롭고 수수께끼의 복합체 중 하나입니다. 광대한 서카러 네크라펄리스에 위치한 이 지하 단지는 인상적인 장례식장과 수수께끼의 구조로 구별됩니다. 세라피움은 주로 거대한 검은 색화강암 사어카퍼자이를 수용하는 지하실로 유명합니다. 이 석관 중 일부의 무게는 최대 70톤이며 뛰어난 공예품과 정밀도를 가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창조에 사용되는 기술과 도구의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현대 기술조차도 그러한 업적을 복제하는 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조각하고 배치된 정확도는 여전히 미스터리입니다. 세레페움의 원래 목적은 고고학자와 학자들 사이의 논쟁의 대상이었다. 그것은 이집트 종교에서 존경받는 거룩한 황소의 유골을 수용하기 위해 지어졌다고 믿어집니다. 이 황소는 터 하나님의 화신으로 간주되었으며 사망 후 파라오와 비슷한 장례식을 받았습니다. 세라피움은 그의 마지막 거주지, 그의 신성에 합당한 영원한 휴식의 장소로 봉사했습니다. 이 단지는 19세기에 이집트 학자 오거스트 메리에트에 의해 발견되었으며 그는 카메라와 사어카퍼자이의 규모와 상태에 매료되었습니다. 수년에 걸쳐 발굴은 수백 미터 지하에 확장되는 광범위한 터널과 카메라 네트워크를 보여주었으며 모두 전문가들을 놀라게 하는 수준의 정교함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일부 이론가들은 장례식 기능 외에도 세레페움이 설계와 건설을 제한하는 명백한 고급 기술에 따라 다른 목적을 가질 수 있다고 제안했다. 더 투기적인 이론은 과학계에서 이러한 아이디어가 널리 받아들여지지 않지만 에너지 생성 또는 저장 시스템의 일부일 수 있다고 제안합니다. 고대 이집트인들은 어떻게 그러한 세부 수준과 정확성으로 이러한 구조를 만들었습니까? 이 질문은 그 기원에 대한 지속적인 논쟁을 일으켰습니다. 가장 놀라운 것은 정교함의 정밀도입니다. 모서리는 완벽하게 정사각형이며 표면은 매끄럽기 때문에 정밀도 측면에서 현대 기계와 경쟁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러한 수준의 정확성, 특히 수천 년 동안의 문제를 제기하기 위해 고대 이집트인들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더 진보된 기술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이 상자의 내부는 똑같이 인상적입니다. 그들의 외관은 이미 주목할 만하지만 내부의 완벽함은 훨씬 더 믿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있는 것으로 여겨지는 도구를 고려할 때 어떻게 이 거대한 화강암 블록을 그러한 정밀하게 비우셨습니까? 일반적으로 이집트인들의 긴 한구리 도구로는 충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한 벽의 균일 한두 개는 정교한 측정 기술의 사용을 시사하며 그 시간으로 매우 발전했습니다. 이 상자의 균일성은 다른 이집트 장치와 비교하지 않으므로 더 많은 질문을 생성합니다. 이러한 화강암 블록을 비우기 위해서는 엄청난 양의 작업뿐만 아니라 여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석재 절단 기술에 대한 고급 지식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구리도구에 주로 초점을 맞춘 기존의 설명은 이들 구조의 현저한 정밀도와 비교할 때 불충분합니다. 그렇다면 이집트인들은 어떻게 그러한 수준의 완전성을 달성했습니까? 일부 이론은 건축업자가 오늘날 우리가 모르는 고급 도구 또는 기계에 접근할 수 있다고 제안합니다. 연구원들은 고속훈련, 다이아몬드 팁이 있는 산 또는 기타 정교한 장비의 사용에 대해 추측했습니다. 고대 이집트의 고급 기술에 대한 아이디어는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이 화강암 상자에 의해 제시된 증거는 계속 논쟁의 여지가 있습니다. 이 미스터리에는 그 목적의 문제가 추가됩니다. 전통적으로 그들이 신성한 황소의 석관이라고 믿지만 간단한 매장에 대한 특별한 정교함은 의심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들은 아마도 에너지 조작이나 알려지지 않은 과학적 과정과 관련하여 더 복잡한 기능을 가질 수 있었습니까? 이 질문은 여전히 답이 없으며 현대 연구자들에게 계속 흥미를 느낍니다. 이 거대한 상자의 운송조차도 엔지니어링 과제를 나타냅니다.
좁고 구불구불한 세라피움의 지하 터널은 70톤의 구조물을 특별한 업적으로 만들었으며 이는 엔지니어링 및 운송에 대한 고급 지식이 필요합니다. 또한 터널에는 햇불이나 타는 자국의 가시 징후가 없습니다. 이 공간은 그러한 거대한 물체를 움직이는 동안 어떻게 밝혔습니까? 이 모든 신비에도 불구하고 전통 고고학자들은 세레페움박스의 정밀성과 공예가 이집트 채석장의 능력과 인내에 기인합니다. 그들은 세대에 걸쳐 이집트인들이 자신의 기술을 완성하여 고급 기술보다는 헌신을 통해 놀라운 정밀도를 달성했다고 주장합니다. 어드밴스트 테크놀로지 이론의 비평가들은 이 상자가 생성된 시점에 정교한 기계, 도구의 존재를 지원하는 구체적인 증거가 없다고 지적합니다. 그러나 이집트 전역에서 더 많은 사람들이 발견됨에 따라 질문이 배가 됩니다. 전국에는 거대한 화강암 상자에 비슷한 예가 있으며 모두 동일한 수준의 정밀도와 공예품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고대 이집트 연구에서 전통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것보다 훨씬 더 발전된 잊혀진 기술의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카이로 박물관의 예는 그 과정의 오류로 인해 버려진 각도의 불규칙한 컷을 보여줍니다. 이 오류는 매우 고급 절단 방법의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화강암 컷의 깊이는 전통적인 구리끌로 달성하기가 불가능합니다. 관찰된 정밀도는 화강암을 빠르고 정확하게 절단할 수 있는 원형산 또는 유사한 도구의 사용을 시사합니다. 전통적인 이론은 이집트인들이 천천히 구리산을 사용하여 화강암을 자르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 기술을 복제하려는 현대의 시도는 절단 속도가 시간당 4mm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속도로 고대 장인들이 오류에서 볼 수 있는 중대한 편차를 수정하지 않았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컷의 정밀도는 일반적으로 고대 이집트인들에게 기인한 것 이상의 고급 기계의 사용을 시사합니다. 이집트 전역에서의 화강암 상자의 증거는 계속해서 전통적인 의견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이 객체에서 명백한 정밀, 공예 및 기술은 우리가 여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만들어졌음을 시사합니다.